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코인캠퍼스 홍반장입니다. 작년에 생각하면 올해 이런 장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정말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나 이 자코인들 정말 급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특정한 날짜부터 정말 급등세가 나고 어거 같은 경우 무려 130%나 놀라운 수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 자코인이 전성시대가 왔는데 이 자코인들 지금 또 매수가 가능할까요? 일단 강사처럼 특급 쪽집게 분석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상승한 이 암호화폐 시장, 특히나 23일부터 이 자코인의 전성시대가 왔는데요. 1월 23일 스트레스 홀드를 시작해서 뉴사이퍼, 피루마, EKC, 스트라티스, 엘프, 키리 프로토콜, 오브스, 어거, 메탈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 재료도 없는데 그냥 펌핑이 나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죠. 시총이 작은 코인들이 나타나는 이 펌핑 장세. 이 부분은 비트코인 차트에 정답이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1월부터 이제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죠? 지금 이 볼린저 밴드가 검정색이 볼린저 밴드거든요. 하한선, 중간선, 상한선 이게 계속 쭉 상승하다가 지금 초록색 동그라미 표시 보이십니까? 저 국면이 23일인데요. 이 23일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이탈하면서 행보국면 진입. 비트코인이 행보국면을 진입하니까 알트코인이 급등을 한다. 우리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봤던 사실이지 않습니까? 비트가 올라가면 알트가 쉬고 비트가 내려가면 알트코인이 다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 역시 차트에는 정답이 다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이 볼린저 밴드는 기술적 분석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도구입니다. 저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이 볼린저 밴드를 아신다면 차트 분석 정말 어렵지 않아요. 이 볼린저 밴드는 하한선, 중간선, 상한선 이 가격 변동대의 폭이 변화를 합니다. 이 변화에 따라서 이 볼린저 밴드 특성을 아시면 매매를 하는데 정말 유용한데요. 이 하한선을 이탈하는 경우 가매도 국면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매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가격이 하한선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했을 때 매수를 한다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 상한선을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이 상한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은 단기 급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단타가 이 볼린저 밴드를 보시고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단 여기서 상승을 계속 하다가 상한선을 다시 이탈하고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자, 볼린저 밴드 꼭 공부하시고요. 그럼 이 잡코인들이 지금 또 매매 가능한지 제가 볼 땐 지금 두 가지 매매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9시부터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코인을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톤어거 아시다시피 지난주 정말 엄청나게 급등한 코인들이죠. 우리나라는 업비트 기준으로 보면 9시부터 시장이 열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 어거와 톤은 평소에는 거래대금 100억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9시에 보시면 이게 시작부터 거래금이 늘어나면서 100억 이상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놈들을 노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지금 그 다음날 보시면 톤 같은 경우에 8,400억, 어거는 5,500억. 왜 펌핑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난 것들이 상승하는 것들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따라가는 매매 정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려가면 소식 크지 않냐? 손절가는 마이너스 10% 정도 잡는다면 10번 중에 한 번만 성공해도 어떻게 됩니까? 본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신다면 5할 이상은 성공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잡코인들이 움직일 시기에는 이걸 하시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자, 두 번째는 아직 펌핑이 나오지 않은 코인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현재 차트는 스토리지라는 코인의 차트인데요. 이번 장에서 유독 상승폭도 적었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꼬리를 이렇게 많이 달아요. 꼬리를 이렇게 달면서도 우상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나 1월 27일 날 보시면 거래량이 늘었다가 줄어들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세력들의 결정만 남은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시장이 계속 유지를 해주면 이런 것들이 한번 펌핑이 나오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거래 대금이. 이 거래 대금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 펌핑 폭이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호가만 그리고 움직이만 체크하는데 이 거래 대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총이 700억대에서 2000억대 이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코인. 시총이 작은 코인 그리고 상승이 짧고 차트에 그 꼬리를 달고 있다. 저는 펌핑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쨌든 이 차코인들이 바닥 대비 지금 꽤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죠? 이 차코인 매매가 계속 가능할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계속 행보하는 경우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상승폭이 꽤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행보하는 확률이 높아 버리는데, 자, 그 시기가 언제까지냐면 2월 14일 날 미국 CPI 발표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14일까지는 이렇게 행보할 확률이 높다. 자, 비트코인이 행보를 한다. 잡코인은 계속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매를 한다? 앞서 제가 얘기한 두 가지 방법 있죠? 9시에 거래대금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밑에서 차트를 갖추고 있는 이런 코인들을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특성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된다. 자,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상한선을 돌파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경우는 자, 첫 번째 얘기를 비추어 볼 때 2월 14일 CPI 발표 이후에 이럴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오히려 잡코인들이 주춤할 확률이 높다.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우리 흡성 마법처럼 다 빨아들인다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히려 비트코인, 이더리움, 준 메이저 코인, 뭐 이더리움 대항만 이런 코인들이 상승할 확률이 높고, 잡코인은 오히려 쉬어가는, 하지만 그 쉬어가는 구간에서 잘 잡아 놓으시면 두 번째 펌핑을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우는 잡코인이 쉬어가는 구간 대신 2차 상승을 노리는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이 중간선을 이탈하는 경우다. 정말 이거는 생각도 하기 싫은데요. 자, 이 부분 또 이 2월 14일 미국 CPI 발표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올라간다면 이렇게 볼린저부터 중간선을 깨고 급락이 나오는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이때의 경우는 잡코인이고 비트코인이고 모든 암호화폐를 던져야 할 시기다. 아시겠죠? 무조건 던져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행보 국면을 갖추고 이런 과정을 보고 매수 여부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상의 이 공포감이 계속 이어질 경우는 시간이 꽤 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체크하시면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걸 보시면 역시나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도 이 비트코인이 키포인트다. 자, 제가 마지막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 대장주 위주로, 준 메이저 위주로 먼저 상승을 한다. 자, 두 번째, 조정 국면, 행보 국면이다. 중간선을 지키는 동안에는 잡코인만 움직일 가능성이 엄청 높고 이때 돈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하락할 시 잡코인, 준 메이저 코인 둘 중에 하락폭이 어느 쪽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이 잡코인 쪽이 하락폭이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잡코인부터 먼저 매도를 하시고 준 메이저 코인 매도,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펼치신다면 암호화폐 시장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시장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밤감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의 강의 어떠셨는지요? 일타 강사처럼 정말 중요 부분만 얘기를 드렸는데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코인캠퍼스 홍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